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렬 변호사입니다. 이제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정식 영상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멘토링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20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자신이 능력이 아주 뭐 특출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20대 분들 중에서 일을 하기가 싫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20대가 60대가 얻는 소득보다 적다.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취업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20대가 많이 안 한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20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통계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60대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20대가 일을 못 할 리는 없잖아요. 60대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는 급여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가 60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마음에 안 차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해석일 거예요. 물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60대는 오랫동안 쌓았던 게 있으니까 재취업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20대가 60대 이상의 분들보다 퍼포먼스가 높다면 당연히 20대 분들을 씁니다.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가진 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배우려고 하고 이러면은 직장 입장에선 당연히 60대 분들보다는 20대 분들을 선호해요. 여기에다가 사장, 예를 들면 보통 대표가 소위 말하는 좀 나이 든 직원을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20대 분들이 마인드셋이나 이런 것만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직장에 가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20대 분들이 너무 그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게 나는 일에 헌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일을 잘 모른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너무 티가 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도 하고 어떤 비언어적 요소로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왜 자신이 계속해서 안 뽑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접 대면에서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게 말투에서도 나타나고 일을 대하는 태도, 일에 관련한 지식, 경험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요.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꽤 많은 수가 일을 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여되지 않고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자기개발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게 자기개발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개발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자기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일을 잘하거나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과 관련한 자기개발을 해야 돼요. 그 일과 관련한 자기개발이 대부분 뭐냐면 자격증 공부라던가 어떤 시험을 봐서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영어인데 물론 토익 성적이나 기본적인 어학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거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영어 실력이 실전에서 써먹을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영어와 관련된 어떤 직장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의 거래처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토익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실력이 중요하겠죠. 실제 영어 실력.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단순히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맞는 적합한 영어, 적합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어를 하는데 일반 회화를 잘하는데 법과 관련한 영어를 못 쓴다라고 하면은 일과 관련해서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시험 공부나 시험 성적,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스펙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 20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일을 이제 못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난 영어 성적도 좋고 뭐 일반 회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 영어과 관련해서 영어를 쓰려면 어떤 수준으로 써야 될까요? 당연히 굉장히 정통한 수준으로 써야 돼요. 특히 비즈니스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냥 여행 갔을 때 쓰는 정도 수준의 대화와 이런 것만 가능한데도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자기개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개발이 아니라 원래 자기개발이라는 진짜 의미는 내가 무언가 돈을 벌고 싶거나 어떤 일을 잘하고 싶으면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자기개발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20대 분들이 계속 시험 공부에 골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뭐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뭐 AI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요. 뭐 다 그러면 노력하라는 거냐? 네,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나은 게 능력이지,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대학을 나오고 고만고만한 일을 하고 내 능력도 그 정도다. 사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취업이 안 된다고, 일자리가 없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안 뽑을만 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물론 정말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못 뽑힌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생각보다는 기업의 눈높이,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했을 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20대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아까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에 대한 태도인데, 내가 현재 일의 경험이 없어. 그리고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태도도 안 좋아요. 보통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내가 원래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랑 다른 일이 주어진다,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일도 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할 줄 알게 되다 보면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무언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건데, 생각보다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과정이나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느껴져요. 아, 쉬는 게 더 좋구나. 그리고 일보다는 내 생활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면접 과정이나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썼을 때 느껴집니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일에 대한 태도라든지 내가 삶에 대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다듬고 실제로 일을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야지 나에게 좋은 기회나 일자리가 찾아오는 거지, 지금같이 AI나 이런 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오히려 더 차별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어떤 직장을 원하지만 결국에 이 직장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나는 계속해서 20대 때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낮춰야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지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찾았을 때 그때는 제가 보통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돈이 되는 일을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원하는 일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는 되게 특별하거나 스페셜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남들과 비슷합니다. 그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령 뭐 어떤 분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요.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원이 제한적이잖아요. 누구나 의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를 이제 내려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든 내가 정말 탑을 찍어본 적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나 이런 것보다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20대를 보내야 훨씬 더 내가 좋은 직장에 갈 가능성도 높고, 설령 그런 직장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세상에서 일자리가 없고 그냥 자격증 이런 거 따가지고 그냥 남들하고 다 비슷하게 공부해서 무언가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